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부 이대로 가면 과연 잘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검찰이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왜 남들 쓰던 법적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해야죠. 왜 그냥 신문에다 떼놔놓고 비난 성명을 내버리고 제가 무슨 죄지은 것처럼 그래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대통령한테는 안 하다가 왜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느냐.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주위에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 또 동료 의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간혹 나타난 무슨 무슨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중에서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을 개혁해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시켜낼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리로 갔습니다. 갔고요. 거기에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게 이번 갖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중단하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인사해라.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번 인사는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적힌 대로 검찰의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라.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인지 재청권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이런 건 내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현재 저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 권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인사에 대해서 왜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함께 놨습니까? 아까 왜 검사들은 그동안 그러면 자체 싸우질 않았냐 하셨는데 저희 검사들이 싸운 것은 비근한 예로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이종황 기획관도 계시고 저희 검사들이 숱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검찰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검찰총장에게 인사재청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온 국민의 수건이었던 월드컵에서 4강 진입을 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에게 모든 선수 선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장이 히딩크 감독의 선수 선발권을 다 뺏어서 본인이 행사했다고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을 못했으리라고 확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개혁하자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본 검찰은 예. 국민 신뢰도가 1위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검찰- 일본이 말씀 권력의 잘 나왔습니다. 신여였- 일본 검찰의 경우에 그만하시고요. 시간이 얼추 다 된 아니, 근데- 모양인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거 이제 정합시다. 노무현과 강금실, 문재인 등등이 여러 검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검찰 수뇌부에 인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검찰총장, 김가경 총장이시죠? 총장과 검찰 수뇌부 몇몇 분들 하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위원회,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측 가능한 그거죠. 인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 검찰 수뇌부 인사에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가 있습니까? 일본 검찰에 대해서 신망받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견제가 안 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남용이 돼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인사권이란 말도 저희가 항상 문건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이거든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은 법무부 장관님이 행사하시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총장님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관님 죄송합니다만은 장관님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조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한테 받았지만은 이걸 내가 대검에서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결혼식도 대검에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법무부는 검사가 자기 결정문에 쓰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장관님이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검의 어떤 검찰총장 그 인사 재청권 이관 문제를 장관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권한을 넘기는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마치 지금 평검사들이 현직 총장 아무개 씨를 옹호하면서 지금 우린 젊은 여자 장관 싫다. 우리가 30년 모셔온 김모 총장님 우리는 옹립하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또 어디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당하지 않고 인사가 유예되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는 분들입니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인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까? 전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갑시다. 전 국민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통령님의 의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몇 정치검사 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의 신분보장입니다. 저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국민의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 국민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미워도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자식입니다. 이웃집 못된 애가 회유하고 협박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업을 빼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빼먹었다고 이웃집 애는 나무래지 않고 저희만 계속 매를 때리기 때문에 기가 하도 죽어서 이제 학교를 안전히 가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기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도 바로 섭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저희 길을 살려서 다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 좀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기가 살아있는 모습 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건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만 제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할 것입니다. 그동안엔 여러 차례의 그 검찰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 아직 제도적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인사 때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제동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러고 가만 보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제동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도 오늘 돌아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또 저도 저의 처지도 또 제 소신도 여러분들 좀 존중해 주실 건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또 그 직무의 가치와 소신이나 또 여러분들의 신념들 존중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 영상쟁이 팝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